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어를 잘하면 사회 과목을 하기 쉽고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하게 됩니다. 도구 과목이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 몇 학년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지 발달,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적기인 시기는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그때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상당히 애를 먹을 수는 있겠죠. 오늘은 그 수백 건의 교육서와 또 교육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초등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께 감히 초등 국영수 학습의 가장 올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국영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대학까지 쭉 중요한 과목으로 다뤄지는 이유도 있고요. 바로 모든 과목의 도구, 수단이 되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국어를 통해 모든 학습을 이해할 수 있고 영어는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또 영어로 된 수많은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에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이 됩니다. 초등 시기부터 대입 하나만을 목표로 공부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초등은 창의력, 상상력을 더해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국영수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진로에서도 그렇고 더 넓은 시야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학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과목 국영수 학습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셋은 사실 과목이 다 다른데 어찌 보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특히 언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도 느껴지죠. 초등 저학년의 시기에 이 둘은 독서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독서는 사실 인풋이죠. 인풋이 엄청나게 많아야 그중 일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보았을 때 독서와 더불어 학습서를 같이 가져가는데 학습서의 기본은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이 있겠죠. 그 문제집의 비중은 초등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독서 90 그리고 문제집 10 이런 식으로 잡고 점점 학습 비중을 높여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풋을 충분히 쌓아야 아이가 문제풀이도 되고 독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많은 시간 동안을 인풋인 독서로 쌓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어, 영어는 같은 언어지만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국어의 인풋, 즉 듣기는 이미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가능한데 영어의 경우에는 들을 기회가 사실 없죠. 그래서 영어는 듣기까지를 인풋에 포함시켜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상어는 모든 일상 대화를 통해서 듣고 학문적인 언어는 책에서, 뉴스에서, 신문으로 보고 들으면 됩니다. 그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방법은 사실 이중 언어로 배우는 것인데 아마 금방 한계에 이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학습 범위가 넓어지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 평생에 걸쳐 하는 것이 모국어죠. 모국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는 건 모국어와 같은 수준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영어를 잘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평생 영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4가지 영역을 모두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습니다. 수능 영어가 리스닝과 리딩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이 두 영역만 하면 우리 세대와 같이 사실 영어로 말하기나 쓰기가 갑자기 잘 되기는 어렵죠. 조금씩 쌓아 올리더라도 4가지 영역을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영어 듣기와 읽기에 치중을 하다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말하기와 쓰기를 해나가는데 사실 모국어라면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 읽기, 쓰기 이런 순으로 되겠죠. 같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원서를 통해서 듣고 읽기를 충분히 하면서 말하기, 쓰기를 함께 하면 좋습니다. 회화는 요즘 사실 워낙 화상영어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전처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쓰기 역시 책을 충분히 읽으면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초등에서 국어, 영어는 공부의 습관을 들이는데도 아주 유용한 과목인데요. 영어의 경우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도 높은 반면 국어는 사실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중학생이 된 이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 역시 영어처럼 단어 학습, 독해, 한자 학습, 어문 학습 이런 것들의 국어적인 학습도 필요합니다. 국어로 글쓰기를 잘 못하는 경우 사실 영어로도 당연히 못 쓰는 것은 인풋이 부족해서 컨텐츠로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초등에 국어를 무엇보다 탄탄히 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과목에서 국어 이해도가 학습의 이해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에 관련하여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리고 대학 교수님까지 참 많은 분들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관련 교육서를 읽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학이 위계 학문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제대로 쌓지 못하면 반드시 위에서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즉 이것은 개념과 수학 용어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개념의 완벽함 정도에 따라서 이후 수학이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그 선행과 심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공통된 결론은 가벼운 선행보다는 깊이 있는 심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은 학문의 근간이 됩니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수학적 사고가 있냐 없냐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그래서 수학에 빨리 질리게 되거나 손을 놓게 되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수학의 즐거움과 재미를 알려주는 것이 이 모든 것에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지는지, 또 지금 부족해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초등에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교과서이고 이것은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자체가 개념서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수학에 있어 교과서와 더불어 확실히 이해한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보는지 또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깊이 고심하는 시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초등 수학은 누구라도 사실 하려고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것은 중고등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도 됩니다. 많은 선생님과 학원, 강의를 들으며 드는 생각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알려주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누구라도 개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개념을 완벽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초등뿐 아니라 이후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암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혹시 지금 5학년인데 4학년 수학 중에서 완벽히 모르는 것 같다. 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물어보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구멍난 단원의 개념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데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학습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주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진짜 재밌네, 수학은 꽤 할만하네,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만 되고 나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초등 수학을 완전히 탄탄하게 개념으로 꽉 잡는다면 난이도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수학머리에 대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자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교과 수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과목 중 가장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과목도 수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는 게 학문적 이해도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국영수의 밸런스를 꼭 고려하십시오. 수학만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도 하지만 일단 초등에서는 국영수가 어느 한 과목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고루 잘 발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모든 과목의 수단이자 기초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셋은 체계적으로 밸런스 있게 쌓여야 나중에 좀 힘들지 않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또 제도가 이렇게 저렇게 혼란해도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어를 잘하면 사회 과목을 하기 쉽고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하게 됩니다. 도구 과목이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에 가장 집중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